상승 장으로의 변화는 언제쯤 있을 수 있는지,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아직은 마지막 쇼크는 남았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4월 11일 금요일인데요.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제가 젊은 부자들 TV 종목 추천이 3월 중순에 하고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일단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5년 동안 주장했었던 게 뭐죠? 종목 선정법이 시수 제재차잖아요. 시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는데, 일단 종합주가지수를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일부 반등은 하긴 했었지만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 10% 정도가 지수가 폭락을 했고, 코스닥가 같은 경우는 무려 마이너스 15% 정도 폭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뚜렷하게 하방 추세가 강할 때에는 당연히 종목 추천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럴 때는 시장을 관망하거나 또는 과감하게 현금 비중을 확보하거나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미 3월 말부터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고요. 그 당시에는 공매도 시행을 앞두고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심판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마지막으로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가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리스크들을 다 관망하고 나서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모두가 들어올 수 있는 주식토론방에도 공지를 드렸기 때문에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섣부르게 투자했다가 물리는 분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시장 상황을 살펴볼게요. 미국 증시를 안 볼 수가 없겠네요. 우선 다우존스 차트를 보면은 4월 3일에 마이너스 3.9%, 4월 4일 관세 리스크가 발생한 날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한 날 마이너스 5.5%, 그 다음 거래일인 4월 7일에도 저점이 무려 마이너스 4.4%, 3거래일 동안 마이너스 15%가 다우존스가 하락했다는 얘기는 미국의 오랜 증시 역사상에서도 5번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폭락이 있었고, 바로 어제인 4월 9일에 다우존스가 무려 8%나 반등을 했습니다. 8%의 상승은 무려 20년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정도로 세계의 증시는 변동성이 정말 강하고 현재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장이다. 그러면 과연 언제부터 상승장이 될 것이냐라고 미국 증시의 먼저 차트를 살펴볼게요. 누가 봐도 완벽한 하방 추세입니다. 하방 추세의 변환이 된 상태고, 다만 최근에 반등이 있었지만 데스켓 바운스에 불과하다고 제가 공지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렸었고, 상승, 하락, 그 다음에 기간 조정, 다시 상승의 패턴이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3개월 유예라는 호재가 일시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반등은 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전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125%의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선언을 한 이후에 현재 그 상황은 전혀 해소가 되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맘 놓고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불확실성이 너무 강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과연 상승 장으로의 변화는 언제쯤 있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2018년도 트럼프 1기 체제 때를 떠올리면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 19년에도 현재와 똑같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주가는 엄청난 폭락을 했었고, 결국엔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마지막 쇼크는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히 4월, 5월 내에는 한 번 정도 추가적인 쇼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중국은 현재 상호관세에 대해서도 보복관세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국에서도 추가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는 그만큼 시장 상황이 상당히 불투명하다라는 말씀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종합주가지수를 살펴보면은 오늘과 같은 경우는 0.50%, 미국 증시의 수요일 폭등, 목요일 일부 차익 매물에 비하면은 상당히 잘 버텼다라고 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1.8%에서 시작해서 0.5%까지 큰 양봉 마감이 되는 거는 상당히 다행이다. 다만 그럼 어느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최근에 거래량이 늘면서 장대 양봉이 출현한 그 정도 박스권으로 일정 부분은 횡보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 박스권의 하단이 깨지게 되면은 다시 전 저점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한번 비중을 줄여야 된다. 보유 종목들 중에서 수익권인 것들은 일부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도 대선 시즌이기 때문에 일부 테마주들은 또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도 짧게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수급 동향을 봐도 오늘은 외국인은 또 다시 한번 코스피를 파는 상황이고, 코스피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었던 약 15% 정도가 급락을 했었던 코스닥은 2% 정도 반등을 하고 있지만 어제에 비해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줄어들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 매수세가 점점 늘고 안정적으로 들어야지만 지수의 바닥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아직 시장 상황이 나아졌다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단지 기술적 반등 하에서 우리는 비중을 줄일 부분들은 충분히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셋째 주에 추천하시는 종목이 있나요? 사실은 현재는
아직도 리스크가 전체 다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종목 추천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제가 딱 열흘 전에 추천했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그때 주식아티스트 방송을 통해서 두 종목을 추천했었는데, 하나는 미용기기 섹터였고 하나는 방산주 대장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추천했었던 방송 부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로 하나의 지분 상속에 대한 재료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다시 21선을 돌파하고 신고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열흘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자로 신고가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격 대비해서는 약 14% 정도 급등을 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제가 계속 주목하는 이유는 트럼프 체제 하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긴장 관계가 계속 강화가 되고 있고, 유럽에서도 방위비 증액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분 상속에 대한 이슈가 일정 부분 해소됐다고 말씀드렸었고, 현재 상속세 납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상속세 납부 기간이 끝나게 된다면 오히려 주가는 추가적인 급등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급등을 대비해서 현재부터 어느 정도 매집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공매도 시행에 있어서도 쇼커버링까지도 가능할 정도의 강한 수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방산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조선의 하나오션은 올해 가장 주목해야 될 두 종목이라고 여러 차례 방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흐름은 추가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많이 급락했었던 종목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제가 작년 11월부터 많이 추천을 해서 거의 100% 이상 수익을 내고 나왔었던 종목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월 달에 최고점을 찍고, 사실 CES 기대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급등한 이후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는 거의 3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미국 증시 나스닥 성장주의 하락과 더불어서 AI 회의론의 대두됨과 동시에 같이 이렇게 공락을 했는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관세 리스크가 커지면서 오히려 무인화 공장, 지금까지는 제3국으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장을 이전을 했었던 곳들이 제3국에도 관세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서 오히려 앞으로는 점차 스마트 팩토리나 무인 로봇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들이 다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로봇주 대장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전력전선의 HD, 현대 일렉트리닉이 바닥을 치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수제자차 종목 선정법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분석을 해보면은, 투자자 수급 동향을 보면은 지금 기관이 5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외인도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실적주는 아니지만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22년도, 23년도, 24년도 소폭이지만 3년 연속 매출액이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도 23년 대비해서는 24년도에 적자폭을 줄였다 정도로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로는 트럼프의 상호관세 리스크가 커지게 될수록 인건비의 리스크가 적어지는 무인 공장화, 결국에는 로봇에 대한 산업이 다시 한번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는 재료가 있고,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해보면 2024년 12월부터 약 2달 동안 3배 정도 급등한 이후에 35% 정도 가격 조정을 받았고, 기간 조정을 2개월 정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21선 돌파해서 일정 부분은 단기 시세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작년 10월부터 가장 많이 추천했었던 종목인 하나오션인데요. 하나오션 역시 우리나라의 3개월 동안의 관세 리스크를 해소하는 방법에 있어서 군함제조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미국 방문과 더불어서 관세 협상의 유일한 카드라고 할 수 있는 하나오션을 선정을 했습니다. 하나오션을 수제재차 종목 분석법으로 분석을 해보면 기간 매수세가 1거래일 제외하고는 약 10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재무제표는 실적주의 대명사죠. 3년 연속 매출액 상승, 3년 연속 영업이익 상승, 영업이익률도 5%대로 조선주 빅사이클과 더불어서 같이 한번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고, 오늘자 대료로 트럼프가 타국의 선박을 구매하겠다라는 의견을 비춘과 동시에 조선 선박주들의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해보면 2024년 11월부터 약 4개월간 4배 정도 급등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세기형 패턴을 보이고 있다가 다시 그 세기형 패턴의 상단을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이틀 전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는 신고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해서 역시나 실적이 좋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더불어서 하나오션을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하나그룹주의 상승세와 수급이 굉장하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도 주목해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셋째 주 추천 종목으로는 로봇주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조선주의 하나오션, 이 두 종목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년 내내 시장을 수급, 재무제표, 재료, 차트보다 항상 우선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시장이 약세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추세고, 약세장에 대한 주의는 이미 제가 2달 전부터 공매도 리스크, 대통령의 탄핵 리스크,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 등 여러 가지 악재들이 산정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4월, 5월의 실적 시즌의 어닝 서프라이즈밖에 없다는 말씀도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그것처럼 현재 시장, 이렇게 불투명한 시장에서 만약이라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기간 조정을 거쳐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리스크가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지금 같은 시기에 성급하게 매수하지 말고 체계적인 공부를 통해서 한 번 더 큰 폭락이 왔을 때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